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사실 이태영 우리 법률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전문가신데. 예. 그렇죠. 저도 내용 궁금하면 많이 여쭤보고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보면 공소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될 공소를 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의사공표죄는 행위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학력 뭐 이렇게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기소한 것도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허인자인지 애매한 인식의 부분 이런 것들을 도합 합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 선거에서 이런 것을 기소한 예가 처음 없어요. 같아요. 아니 이렇게 숨통을 죄버리면 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다 걸 수 있잖아요. 이 지역구에 나가는 후보 전부 기소할 수 있어요. 이러면. 네. 1심에서 이제 공소장부터 사실 문제가 돼서 공소장 변경도 됐고 또 일부 무죄가 됐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소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교유행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먼저 아까 백현동 예, 그거부터 하셔야 되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예. 네. 그 증인 감정 그 부분도 국정감사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법리적으로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핵심 법리가 아까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만 공직선거법을 네. 처벌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정치적 반대자에 있는 국민의힘의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뇌물도 안 받았는데 공직자 시절에 뇌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발언을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선거에 나선 내 후보 나의 행위가 아니니까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못해요. 다만 그 대상자를 명예훼손했다는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국토부의 명예를 훼손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협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협박했다면 협박을 안 했는데 그렇죠. 협박을 했다고 네. 했으면 그 그러네요. 공무원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직선거법을 두고 나온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갖고 왔다.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검찰이. 그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국회 증언감정법 구조 3항에 국감장이나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마음껏 진술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조문이 있죠. 예. 이 국감장에서 국정조사할 때 나온 증인들이 한 발언은 국회가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은 이상 달리 기타 불리한 처벌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한 발언인데 국회에서 위증죄로 처벌 안 했다. 그러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1심에서는 그 이슈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피해갔냐면 그걸 경기도 국감인데 예.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에 관해서 묻고 답한 거니까 이건 국감하고 직결된 관계없다. 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 너무 자의적이지 말이 않습니까? 됩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하면 지 맘대로 적용. 아니, 그러면- 근데 첫째 국회의원이 묻는데 예. 지사가 어떻게 대답 안 대답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아, 두 번째 그 그거 성남 건데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예. 그 질문은 지사한테 네. 당신 성남 시절에 이런 혹시 특혜를 베푸는 비의를 했어요? 그렇죠. 라는 질문은 경기지사의 도덕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연속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성남시 백현동은 경기도 안에 안 있어요? 당연히 경기도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1심 법원이 굉장히 무리하게 그 법을 적용을 안 했는데 네. 2심 판사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검사한테 중요합니다. 이게. 성명을 요구했어요. 검사한테 물어보면 성명 요구요. 네. 그 국회증감법 구조 3행에 보면 기타 불리한 처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상의 공소 제기 및 판결이 이 기타 불리한 처분에 해당됩니까? 검토해서 의견을 주세요. 그래. 이야. 이재명 대표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네 생각은 어때? 이제 너 이거죠? 답해봐라. 그러니까 검사야. 이거네요. 검토해서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뭐라고 의견을 냈는지는 제가 기록을 못 봐서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까 그 해석을 통해서 공소사실 도출한 겁니까 하는 질문. 그 백현동에 대해서 후보자의 행위가 뭡니까? 또 하나는 국회 증감법에서 기타 불리한 처벌 못한다고 했는데 이 공소법상의 공소제기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이제 1심 사건이 공직선거법도 있었고 위증교사도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둘 다 당연히 무죄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혹시 판사가 편향된 게 하면 위증교사는 어떻게 또 자백을 한 위증 뭐 해서 그래서 혹시나 그걸 꼬투리 그 잡아서 대부분 법률가들이 이거 공직선거법은 볼 것도 그렇죠. 없다. 공소금 이건 공소기각이고 이거는 네. 뭐 확대해서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 당연히 그 크게 생각하지 한다면 않았잖아요. 위증교사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백을 했었거든요. 하니까 뭐 그걸 혹시 어떻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상 예. 이게 인공관계가 없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데 굳이 따지려면 굳이, 그 예. 판결문 쓰기가 그게 좀 나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판결문을 어째 쓰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죄가 정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만에 하나 혹시 유죄들이 야 이거 벌금 한 7, 80만 나올 사안이지 이게 무슨 집행유예가 나오냐. 무슨 벌금 150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태영 법률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2심 재판 수요일 날 지금 선고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심에서 유죄 집행유예가 났지만 그 2심 판결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판결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이태영 법률위원장이 드린 말씀,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태영과 이건태의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판결이 한다면 이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유죄를 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우리 전현희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통계를 받았어요.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20대 총선, 21대 총선으로 몇 건이 기소됐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 결과를 법원으로 받았는데 21대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만 11건, 20대 때 16건이 기소가 됐어요. 네. 합계 27건이 기소가 됐는데 네.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게 딱 한 건이에요. 한 건 났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밑으로였어요. 네. 무죄가 총 7건이에요. 27건 중에 7건이 무죄예요. 나머지는 다 100만 원 밑으로요.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이 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골프 쳤느냐 안 쳤느냐 뭐 국감장에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발언을 가지고 네. 공소사실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형 통계하고 우리 사건을 비교해 보면 무죄가 명백하고 가사 만보 양보해서 무죄가 아니다. 이건 100만 원 밑으로 선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 판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하지 말아야 될 시작해서 기소다. 하지 말아야 할 기소를 지금 해서 얼마 동안 지금 재판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건태 의원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여기에 관여하신 걸로 아는데 검찰 기소권 되고 남용된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를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게 그러니까 있으면. 검찰이 네. 특히 윤석열의 검찰은 네. 정치적 중립을 아예 개념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무시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그래서 정말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너무 당연한 그런 매우 무리한 수사 기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태 의원님도 이제 검찰에 지금 계셨고 저도 검찰에 있었던 입장에서 공소장 수준을 보면 이런 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대해서 가고 저희도 전 변호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거지를 부린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너무 심한 이게 공소장이죠. 결국 기소 독점, 기소 편이면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이 책임지고 되지도 않는 걸 올려가지고 법원이야 뭐 기소하니까 판단하는 건데 뭐 전 법원 판단 1심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검찰선에서 끊어줄 거를 안 끊고 올린 거잖아요. 그거는 보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잖아요. 아니 백현동도 4단계를 종상향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백현동 식품연금 부지가 자연 녹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팔리려면 그래서 안 팔리니까 8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팔리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종 일반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그런데 그때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거기는 R&D 부지를 지으는 용도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앙정부의 요구는 들어줘야 되고 또
또 기본 계획을 위반할 수는 없고. 없고. 그래서 이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준주거주예요. 준주거. 준주거지역은 주거 시설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과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준주거제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준주거제를 그렇죠.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누구 청탁을 받아도 봐줄 것처럼 해 시작한 그거잖아. 김문기도 그 김문기 인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 백현동도 봐줄 것처럼 해가지고 그 허위 사실로 엮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요구를 들어주기 들어주려고 한 위해서 거죠. 4단계 정상향을 준주거제 해줬는데 지금 국힘당이 박근혜 후예인 국힘당이 그걸 특혜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고 어떻게든 구속시키고 처벌하려다 보니까 저런 억지 기소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하지도 않은 말을 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낸 거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것은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데 다시 형사처벌. 이건 국정감사에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닌데 이래 가면서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국정감사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일 날 뭐 결과는 아주 좋을 거라고 좋을 것 저는 같다 예상하고 생각이 있고요. 들어요. 네. 1심 판단이 워낙 제가 판결을 읽어봤습니다만 저도 정치성도 봤어요. 떨어지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항소심 볼 때 판결문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잘 될 겁니다. 뭐 혹시 이제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해야 될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역시 예. 이건태 의원님 오시니까 아주 명쾌히 해서 되는 것 같고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셔야 됩니다. 예. 불파 금요일 방송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